야구는 단순히 경기장에서의 성적만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선수의 커리어, 계약의 방식, 그리고 은퇴 이후 자신을 어떻게 브랜딩하느냐까지 모든 요소가 결합되어 하나의 거대한 자산 세계를 만들어냅니다. 특히 불꽃야구에서 활동한 선수들은 화려한 플레이와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재산을 쌓아왔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숨겨진 세계, 바로 불꽃야구 선수 자산 탑10을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스타가 과연 몇 위에 올라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순위는 단순히 연봉만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선수 시절의 FA 계약 규모, 보장액과 옵션 달성 여부, 해외 무대 경험, 그리고 은퇴 후 유튜브, 해설, 브랜드 협찬 등 다양한 활동에서 발생한 모든 수익을 종합적으로 반영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기록 비교가 아니라 선수 개인의 선택, 전략, 타이밍까지 평가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리스트는 누가 공을 더 잘 쳤느냐가 아니라 누가 더 현명하게 자신을 상품으로 만들었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화려한 전성기를 누린 슈퍼스타뿐 아니라 꾸준히 제 역할을 해온 선수들 역시 높은 순위에 이름을 올렸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곧 야구에서의 자산이 단순히 파워나 스피드 같은 물리적 능력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사합니다. 어떤 이는 안정적인 보장 계약을 통해 커리어 전체를 지탱했고, 어떤 이는 은퇴 후 자신만의 캐릭터를 활용해 새로운 전성기를 만들어냈습니다. 결국 야구 선수의 자산은 얼마나 오래 그리고 얼마나 영리하게 버티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이제부터 공개할 10명의 선수들은 각자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들의 부를 일구했습니다. 어떤 이는 팀의 상징으로서 충성심을 현금화했고, 어떤 이는 미디어와 팬소통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했으며, 또 어떤 이는 정확한 시장 타이밍을 통해 대형 계약을 따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울 만큼 차이가 났습니다. 10위와 1위의 격차는 무려 수백억 원에 달했으니까요. 그렇다면 불꽃야구 자산 랭킹에 막을 여는 선수는 누구일까요? 지금부터 10위는 차례대로 정희윤입니다. 그는 화려한 플레이로 주목받는 스타 선수는 아니었지만 묵직한 존재감과 안정적인 커리어 관리로 야구 팬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무등산 폭격기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등장했던 정희윤은 2017년 SK 와이번스와 FA 계약을 체결합니다. 계약 규모는 4년 총액 29억 원이었는데 이 중 17억 원은 보장, 나머지 12억 원은 성과에 따른 옵션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옵션은 단 한 푼도 달성하지 못했고 결국 실수령액은 17억 원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이 사례가 흥미로운 이유는 바로 보장 계약의 힘에 있습니다. 옵션형 계약은 언제나 불확실성이 크지만 정희윤은 최소한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은퇴 후에도 경제적 기반을 지킬 수 있었고 현재 추정 자산은 약 3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지금은 유소년 지도자와 현장 전문가로 활동하며 자신이 쌓아온 커리어를 또 다른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희윤은 보여줍니다. 성공은 반드시 거대한 수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꾸준히 쌓아올린 신뢰와 안정성이야말로 진짜 자산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9위는 유희관입니다. 현역 시절 그는 느림의 미학을 대표하는 투수로 기억됩니다. 빠른 공 대신 타자와의 머리싸움으로 경기를 풀어가던 독특한 스타일 덕분에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았죠. 마지막 FA 계약은 1년 10억 원 규모였으며 그중 3억 원은 연봉, 나머지 7억 원은 인센티브로 채워진 구조였습니다. 즉, 보장보다는 성과 중심의 계약이었는데 이는 구단이 그의 잠재력을 인정하면서도 리스크를 줄이려 한 전략이었습니다. 하지만 유희관의 진짜 이야기는 은퇴 이후부터 시작됩니다. 해설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 그는 곧바로 개인 유튜브 채널 유희관이를 개설합니다. 특유의 입담과 진솔한 소통 능력으로 그는 단숨에 스포츠 유튜버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해설 고정 수입, 유튜브 광고 수익, 브랜드 협찬, 행사 출연 등 다양한 수입원이 모여 현재 그의 자산은 약 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현역 시절에는 상위권 수입 선수가 아니었지만 은퇴 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자산을 쌓은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유희관이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꾸준함과 자신만의 캐릭터를 자산으로 만드는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실제로 그 길을 걸으며 선수에서 크리에이터로 또 해설위원으로 커리어를 확장했습니다. 10위와 9위. 정의훈과 유희관의 사례는 서로 다른 길을 걸었지만 공통된 교훈을 줍니다. 자산을 만드는 방법은 하나가 아니라는 것.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끝까지 지켜내는 태도라는 사실입니다. 8위는 정성훈입니다. 그는 화려한 성적이나 스타 플레이어의 이미지보다는 묵묵히 제 역할을 다하는 선수로 기억됩니다. 20년이 넘는 선수 생활 동안 단 한 번도 큰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못했지만 그는 다른 방식으로 자신만의 자산을 쌓아왔습니다. 2013년 LG 트윈스와 맺은 첫 FA 계약은 4년 총액 30억 원, 옵션 없는 전액 보장 계약이었고 이후 2017년에도 1년 7억 원으로 재계약을 맺으며 꾸준히 팀과 함께했습니다. 단 한 번의 대형 계약도 없었지만 안정적인 보장 계약을 기반으로 누적 수입은 50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정성훈은 현장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유소년 코칭과 불꽃야구 콘텐츠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가진 경험과 철학을 후배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예능이나 방송 출연은 많지 않지만 야구계 내부에서는 신뢰와 존중을 받는 인물로 남아 있습니다. 현재 그의 자산은 약 55억 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정성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단기간의 대박을 노릴 것인가? 아니면 안정된 기반 위에서 오랜 시간 자산을 쌓아갈 것인가? 그는 분명 후자를 택했고 그 선택은 시간과 함께 돈으로 증명되었습니다. 야구는 오래 하는 자가 결국 이긴다. 그의 철학은 경기뿐 아니라 재산에서도 진실이었습니다. 7위는 송승준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의 팬이라면 누구나 기억하는 이름. 언제나 선발 로테이션 한 자리를 묵묵히 지켜온 선수입니다. 그는 리그 최고의 에이스도 타이틀 홀더도 아니었지만 예측 가능한 안정적인 자원으로 평가받았습니다. 2015년 롯데와 체결한 FA 계약은 4년 총액 40억 원, 옵션 없는 보장 계약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는 미국 마이너리그에서 약 100만 달러의 계약금을 받으며 해외 무대 경험을 쌓았고 리그의 수요가 높을 시기에 국내 복귀를 선택해 가치를 극대화했습니다. 송승준의 강점은 단순한 기량이 아니라 신뢰였습니다. 언제든 선발로 나설 수 있는 안정감. 구단 운영자 입장에서 계획 가능한 자원이라는 점이 곧 돈으로 연결된 것입니다. 선수로서 누적 수입은 55억 원 이상으로 추정되며 은퇴 후에는 롯데 구단 프런트 특별보좌로 활동하면서 야구계와의 인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약 60억 원 내외로 평가됩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최고가 되기 위해서만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길을 선택할 것인가? 송승준은 후자의 길을 증명했고 그 결과 결코 작지 않은 부를 이끌어냈습니다. 정성훈과 송승준, 두 선수는 화려한 스타성과는 거리가 멀었지만 오히려 그 꾸준함과 신뢰가 가장 큰 자산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야구는 기록으로만 남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만들어지는 가치와 신뢰가 결국 자산으로 환산된다는 사실을 이들의 커리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6위는 이태근입니다. 단순히 성적으로만 평가한다면 그의 가치는 반쪽짜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이태근은 팀의 리더로서, 클럽하우스의 중심으로서, 그리고 후배들을 이끄는 선배로서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는 넥센 히어로즈와 두 차례 FA 계약을 맺으며 총액 8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계약은 4년 50억 원, 두 번째 계약은 4년 35억 원 규모였고 모두 대형 보장 계약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1차 FA에서 이태근 스스로 팀 성적 옵션을 넣어달라고 제안했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성적이 아니라 팀의 성과에 따라 보너스를 받겠다는 조건은 그가 단순히 개인이 아니라 팀 전체를 생각했다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이태근의 계약은 성적표보다 리더십에 가치를 둔 사례입니다. 구단은 그의 존재가 단순한 기록 이상의 효과를 낸다고 평가했고 팬들과 후배들은 그의 진정성을 기억했습니다. 이러한 무형의 가치가 금액으로 환산되었고 결국 그는 선수 시절 수입만으로도 약 85억 원 이상을 벌어들였습니다. 은퇴 후에도 해설, 행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으로 자산을 불려 현재는 약 90억 원 수준의 총자산을 가진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야구는 기록으로만 남지 않는다.
이태근은 기록을 넘어선 가치를 돈으로 증명한 대표적 인물이었습니다. 5위는 김재호입니다. 화려한 타격 성적은 없었지만 두산 베어스의 내야를 지탱한 핵심 유격수였습니다. 그는 두 차례 FA에서 총액 75억 원의 계약을 따냈는데 더욱 놀라운 점은 두 계약 모두 옵션 없이 전액 보장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첫 번째 계약은 4년 50억 원, 두 번째 계약은 3년 25억 원으로 구성되었고 구단은 어떤 리스크도 그에게 떠넘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곧 우리는 김재호를 믿는다라는 선언이자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유격수라는 전략적 포지션, 원클럽맨으로서의 충성심, 모범적인 태도와 리더십, 이 모든 요소가 모여 김재호라는 이름을 계약서에 무조건적인 보장으로 새기게 만든 것입니다. 선수 시절 누적 수입은 약 75억 원. 은퇴 후에도 해설과 방송, 브랜드 활동을 이어가며 현재 자산은 80억 원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큰 파워와 화려한 성적만이 자산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꾸준함, 신뢰, 그리고 안정성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이태근과 김재호, 두 선수의 사례는 공통된 교훈을 남깁니다. 기록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팀과 팬들의 믿음을 얻는 순간 그 자체가 거대한 자산으로 변한다는 것. 돈보다 더 값진 무형의 가치가 결국 더 큰 수익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두 선수는 증명했습니다. 4위는 박용택입니다.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많은 팬들은 자연스럽게 LG 트윈스를 떠올립니다. 그는 단순한 선수라기보다는 팀의 상징, 프랜차이즈 스타로 기억됩니다. 2009년 첫 FA 계약에서 4년 34억 원, 2013년 두 번째 FA 계약에서 4년 50억 원, 그리고 마지막 FA 계약에서 2년 25억 원을 체결하며 총 3차례에 걸쳐 109억 원 규모의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3번의 FA 모두 LG 트윈스와만 계약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구단에서 더 큰 금액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잔류를 택했습니다.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스타로서의 브랜드 가치와 팬, 구단 사이에 형성된 신뢰 자산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용택은 이 충성심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더 큰 자산이 된다는 점을 정확히 계산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KBSN 해설위원,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 유튜브 크리에이터 등으로 활발히 활동하며 꾸준히 수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현재 자산은 선수 시절의 누적 수익을 포함해 약 1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는 말합니다. 팬과 함께한 20년은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관계였고 신뢰였으며 지금도 계속해서 이자를 만들어내는 자산이다. 박용택의 커리어는 충성이 단순한 미덕을 넘어 경제적 가치로 환산될 수 있음을 증명한 대표적 사례입니다. 3위는 정근우입니다. 그는 공격, 수비, 주루, 멘탈까지 모든 면에서 균형을 갖춘 이룰 수 없는 이 루스로 불렸습니다. 두 차례의 FA 계약에서 그는 총액 10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첫 번째 FA에서는 4년 70억 원이라는 초대형 계약을, 두 번째 FA에서는 35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특히 이 루스라는 포지션이 지닌 희소성과 리그 내 수요가 맞아떨어진 덕분에 그는 FA 시장에 나올 때마다 최고의 조건을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정근우의 가장 큰 무기는 바로 타이밍이었습니다. 언제 시장에 나와야 최고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정확히 읽어냈습니다. 선수로서 기량이 절정일 때 FA를 선언했고 그 선택은 곧바로 수십억 원의 보장 계약으로 이어졌습니다. 단순한 기술자가 아니라 경기를 바꾸는 중심, 팀 분위기를 이끄는 리더, 팬들과 소통할 줄 아는 미디어형 선수였던 점도 그의 가치를 끌어올렸습니다. 은퇴 후에도 스포츠 예능, 해설, 강연 등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현재 자산은 11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정근우가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량을 갖췄더라도 그 능력을 언제 어떻게 시장에 내놓느냐가 자산의 크기를 좌우한다는 것. 그는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고 결국 자신의 이름을 불꽃야구 자산 랭킹 3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처럼 박용택과 정근우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지만 각각 충성과 타이밍이라는 키워드로 자신만의 부를 만들어낸 인물들이었습니다. 2위는 더스틴 리퍼트입니다. 그는 KBO 리그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그리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외국인 선수로 꼽힙니다.
두산 베어스의 상징과도 같은 존재였으며 팬들은 그를 니느님이라는 애칭으로 불렀습니다. 단순히 실력뿐만 아니라 진심 어린 헌신과 태도로 한국 야구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KBO에서 활동하며 누적 연봉은 약 70억 원 이상. 특히 최고 연봉은 미화 210만 달러로 외국인 선수 연봉의 한계를 뛰어넘은 기록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자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은퇴 후에도 그는 한국에 정착했습니다. 자녀들은 한국에서 교육을 받았고 그는 유소년 야구단을 운영하며 지도자이자 사업가로 변신했습니다. 이 모든 수익을 합산하면 현재 그의 총자산은 약 100억 원 이상으로 평가됩니다. 니퍼트는 단순한 외국인 용병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문화와 팬들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자산을 창출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보여줍니다. 중요한 건 단순한 실력이 아니라 머무를 용기와 관계를 쌓는 태도라는 것을. 니퍼트는 한국 야구 역사에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지운 진짜 야구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위는 이대호입니다. 그의 이름은 곧 야구의 교과서라 불릴만 합니다. KBO 리그 MVP, 일본 NPB의 중심 타자, 그리고 메이저리그 경험까지 세계의 리그를 넘나들며 언제나 최고의 계약만을 성사시킨 인물입니다. 롯데 자이언츠와의 복귀 FA 계약은 4년 150억 원 규모였고 이는 당시 KBO 역사상 최고의 계약이었습니다. 일본 소프트뱅크에서는 연간 5억 엔 이상을 받았으며 메이저리그 시애틀 메리너스 시절에는 옵션을 포함한 계약으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수익을 올렸습니다. 선수 생활 누적 수입만 해도 약 350억 원 이상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대호는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은퇴 후에도 예능, 해설, 유튜브, 브랜드 협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자신을 이대호 브랜드로 확장했습니다. 현재 그의 총자산은 40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는 단순히 뛰어난 기량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는 기량, 상징성, 그리고 정확한 시장 타이밍을 결합해 한 명의 선수가 얼마나 거대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지를 몸소 증명했습니다. 운도 있었고 실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의 말은 모든 것을 설명해줍니다. 이제 불꽃야구 선수 자산 탑10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정의윤의 안정적인 보장 전략, 유희관의 은퇴 후 미디어 성공, 정성훈과 송승준의 꾸준함, 이태근과 김재호의 신뢰와 리더십, 박용택의 충성, 정근우의 타이밍, 니퍼트의 관계, 그리고 이대호의 브랜드 확장. 그들의 길은 서로 달랐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산은 단순히 돈이 아니라 자신이 쌓아온 가치와 전략의 총합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라면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대형 계약을 노리는 단기 승부, 꾸준히 쌓아올리는 신뢰의 자산, 아니면 은퇴 후 새로운 플랫폼을 통한 도전? 야구 선수들의 이야기는 결국 우리 삶의 이야기와 다르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에게 맞는 전략을 세우고 끝까지 그 길을 지켜내는 용기입니다. 불꽃야구 자산 랭킹. 그 마지막 질문은 시청자에게 남습니다. 당신은 언제, 어떻게 자신을 가장 높은 가치로 만들어낼 것입니까?